안녕하십니까. 백광보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혼 소식이 들렸던 아모레퍼시픽 그룹 장녀 서민정 씨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서민정 씨는 현재 30살이죠. 30살인데 30세 이하 주식 부자 1위로 알려져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서민정 씨의 사주가 어떻길래 이혼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성인묘라는 좀 명리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부성인묘운에 보통 결혼한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남편과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인묘 이론인데, 인묘 이론은 한국에서 발달한 사주 명리학 이론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인묘에 관한 이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계고 이론은 있습니다. 형충이 됐을 때, 계고가 됐을 때 재성이 많아져 가지고 제복이 있다, 이런 계고 이론이 있는데, 인묘 이론도 진술충의 형충작용에서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작용인데, 일단 사주를 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시가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재벌 그룹의 장녀이기 때문에 초반에 수운이 왔거든요. 해자축 수운입니다. 수대운에 좋았다면은, 무토일간에 수대운이 좋았다면은, 이 무토일간 사주는 신강한 사주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여기 겁재도 있고 해서 상관과 편제가 좀 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주에 따라서 이 무토가 신강한 사주라 보고, 그러면은 용신은 재성입니다. 수가 용신이고, 희신은 시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목이나 금이 희신이 됩니다. 무토일간을 약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형신은 화토가 형신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추측이니까 시주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추측한 거고요. 수대원에 왔으니까 초년에 재벌 그룹의 자제로서 대운이 좋아하니까 신강한 사주 수를 쓰는 사주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민대운에 왔습니다. 이민대운에 왔는데, 이 이민대운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현재 이 사주에서는 해미 합으로 해묘미 삼합의 중간에 왕지가 빠진 해미 반합이 이루어지는 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대운에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인해합을 합니다. 반합보다는 왕지가 빠진 반합보다는 인해 육합이 작용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미는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가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이 축이 미를 충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럼 충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축 중에 신과 개가 있거든요.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습니다. 기토도 있고. 이 정과 개가 충하고 신과 을이 충합니다. 그래서 상관 신도 있고 또 연애 신도 있고 해서 금이 강한 상황이죠.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합니다. 목이 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충이 일어나면은 이 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에 을이 사라지는데 이 을이 여자에게는 관성이고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가 그 여자에게 관성인 목의 묘지 혹은 고지라고 하는데 운을 맞이해서 미와 축이 충하면서 을이 목의 묘지인 을이 인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묘하면서 관성이 사라지는데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이런 운이 오면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 사주명식상에서 그런 충이 일어나가지고 그 인묘가 일어나면 남편 복이 없는 사주고 한데 여기는 사주 원국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사주 원국상에 그런 게 없으면 그 남편 복이 없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남편 복은 그 오히려 이 배우자궁에 용신이나 희신이 있으니까 남편 복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주는. 그런데 다만 그 인묘운이 와가지고 관성을 인묘시킨다. 부성인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년 충미형으로 관성을이 인묘하는 운이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성인묘 운에 오면은 높은 확률로 남편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운이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사주는 그 홍정환 씨라고 보강그룹의 홍정환 씨인데 사주를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뭐 배우자 운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 용신 운이 좀 아니라든가 뭐 흉신 운에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인묘운이 오는 걸 보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남편에게도 처성인묘라고 해가지고 역시 진술충미가 충이나 형을 했을 때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처성인묘라고 해가지고 아내와 이별하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궁합을 볼 때도 궁합이 그 배우자 궁의 합을 궁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합이 이제 합을 따지기 전에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에 여자 같으면 관성이 좀 약하거나 관살 혼잡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관성이 충을 당하거나 형충을 당하거나 뿌리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결혼 운이 좀 불리하죠. 그런 궁합 보기 전에 이제 사주 자체를 가지고 일단 결혼은, 부부운, 남편운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먼저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주는 뭐 남편 복이 있는 사주인데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궁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합 보기 전에 이제 사주 원곡에서 그 이혼수가 있는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사주 원곡 자체에 그 부부운이 좀 배우자 운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주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